자, 36번, 37번 지문은 순서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 순서를 맞추는 유형은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기본 문단을 줄 거야. 기본 문단에서 이거 35번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하게 갑니다. 첫 번째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전개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 나와 있는 A, B, C 지금 여기에 순서되는 것을 요거에 맞춰서 이어붙이기를 할 건데 중요한 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얘한테만 붙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독해를 나갈 때 처음에 우리가 주어진 정보는 여기 주어진 이 글 하나만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바로 붙일 수 있는 거를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A가 바로 붙을 수 없다면 너희가 A 독해를 하고 그 다음에 B 독해를 해나간 다음에 A와 B에서 누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자리를 잡아주는 거야. 적어도 A가 나오고 B가 나와야 되냐 아니면 B가 나오고 A가 나와야 되느냐 바로 붙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려면 뭘 찾아야 되냐면 예전에는 연결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대명사예요. 뭔가를 지칭하는 그 대명사들을 찾아서 이 단락이 나오려면 적어도 앞에 뭔가가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다. 요걸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지를 보고 따라올 겁니다. 분석지에는 지금 순서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내가 A, B, C 대로 순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문단을 먼저 읽을게요. In many sports, 많은 스포츠에서 사람들은 realized, 깨달았습니다. 알게 됐어요. 뭐를? 어려움들을 알게 됐어. 그리고 심지어는 impossibilities, 불가능도 알게 됐대. 어려움과 불가능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누구의 어려움과 불가능이냐면 young children participating fully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아니요. of 다음에는 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명사 나오는 건데 young children 다음에 ing 나온 거 이거 왜 이렇게 나왔느냐? 원래 동명사가 바로 붙는 거예요. of 다음에 동명사가 나온 거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사 다음에 ing가 바로 나오면 of의 역할에 바로 주목을 해야 돼요. of 다음엔 명사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young children만 있든가 아니면 participating만 있든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주어 동사는 당연히 못 나와. 전치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한번 나오고 동명사가 이렇게 ing가 붙어있는 경우는 얘는 얘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나 of를 이용해서 붙이죠. 그런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과 소유격을 쓰는 거거든요. 목적격, 소유격. 근데 명사는 애초에 목적격, 소유격이 없으니 그냥 목적 자체는 명사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배운 대로 of ing 해석을 따라가면 됩니다. of 다음에 동명사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지 않는다겠습니까? of 다음에 동명사 나오면 of는 앞뒤로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명사 of 다음에 여기 동명사가 나왔어요. 이때 해석은 뭘 한다? 뒤에 거가 앞에 거를 꾸며주는 이란 얘기야.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니까 이거 하는 명사인데 그러니까 얘가 의미상의 주어잖아. 그럼 여기다 붙이기만 하면 돼. 이 앞에 나온 명사가 이거 하는 것의 명사. 요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대로 가볼게요. 그러면 of young children participating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의미상의 주어니까 어린아이들이 participate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불가능 이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완전히 어린애들이 완전히 뭐에? In many adult sports. participate니까 뒤에 당연히 in이 나오겠죠. 어디에 참여하는 거냐면 많은 어른 스포츠 환경. 즉 대부분의 스포츠 환경들은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린애들이 그러한 환경에 완전하게 녹아들기는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이거를 깨닫는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에요. 그러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전개 방향에서 필자가 말한 것은 스포츠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스포츠는 스포츠인데 누구랑 같이 연결돼야 되냐면 어린애들이 스포츠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s examples 했어요. As examples. 예를 들어서 for example가 같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만 본다면 아직 A는 요거 다음에 붙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어렵다 했으니까 어렵다는 예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는 티볼을 가지고 있다. 야구는 티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너희들 have 있잖아. have라는 동사를 할 때 이런 거 있죠. I have some money. I have money라고 해보자. 나는 돈을 가지고 있다. 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 얘들아 우리 PC방 가자. 나 용돈 받았어. 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나한테 돈 있어. 그래서 이 have는 뭐뭐가 있다. 주어에게는 뭐뭐가 있다. 이런 표현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야구는 티볼을 가지고 있다 아니라 야구에는 티볼이 있고 풋볼은 뭐가 있어? 플래그 풋볼이 있고 그리고 주니어 사커, 유소년 축구는 사용합니다. 더 작고 가벼운 공 그리고 뭐란다? 더 작은 경기장 가끔은 더 작은 경기장을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문단 얘기했는데 이 문단에서 뭐였냐면 어른 중심의 환경에 아이들이 들어가기는 어렵다 얘기해놓고 나서 예를 들면 했으면 아이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엔 뭐가 있대 그지?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이 있는 겁니다. 일단 계속 읽어갑니다. 근데 멈칫하지 마세요. 계속합니다. 모두가 have 가지고 있다. Junior competitive structures 유소년 경쟁의 구조를 즉 어린애들이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where가 나왔죠? 동그라미입니다. 관계부사죠. 뒷문장이 완벽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온 구조를 꾸며주면 됩니다. 어떤 구조냐면 아이들이 플레이하는 구조래요. 뭘 위해서? 더 짧은 경기 시간과 종종 더 작은 팀으로 이루어진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A는 바로 붙을 것 같아 보였지만 바로 붙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문단에서 어른 중심의 환경에서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아이들이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놓고 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아이들 중심의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하나의 얘기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B를 넘어갑니다. B를 보면 They found in a similar way 비슷한 방식으로래요.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B는 문장의 맨 앞에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 같은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무슨 방식이 나와야 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테니스는 has adapted 조정했다. 뭐를? The court areas 코트의 공간, 면적 그리고 balls, 공 그리고 라켓을 적응시켰다. 조정시켰어요.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것의 댐은 뭐냐? 면적이나 공, 라켓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더 appropriate, suitable이죠.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자, 그러면 B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지금 A에서 뭐냐면 축구에는 뭐가 있고 야구에는 뭐가 있고 이거 있고 했잖아. 그지? 비슷한 방식으로 테니스는 뭐뭐 했습니다. 아, 우린 이거 알 수 있는 거야. A의 예시에 덧붙여서 B가 따라가는구나. 그럼 우리는 적어도 A 다음에 B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축구라든가 야구가 유소년용 이거 있듯이 비슷한 방식으로 테니스도 뭐 했냐면 라켓, 공, 면적 등을 더 10살 아래 아이들에게 맞게끔 만들어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조정, 그 조정법은 프로그레시브한 거고요. 점진적이고 and relate 뭐랑 관련이 있다? 아이의 나이와 관련이 있다. 즉 아동의 나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춘 운동 폼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A와 B는 같이 다녀야 되는데 similar way, 비슷한 방식으로 마찬가지로라고 했으니 B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A가 먼저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B가 A보다 먼저 나온 답을 쳐내면 됩니다. 2번, 3번, 5번이 사라지는 순간이죠. B가 A보다 먼저 못 나오니까. A, B, C 문제는 순차적으로 여기서부터 붙인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A, B, C 안에서 두 개끼리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잡아도 보기가 오지선다행이 아니야. 벌써 이제 이지선다행이 된 거야. 이제 마지막 C를 보겠습니다. They found. 그들은 발견했다.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C가 they를 시작했지. 그럼 they가 뭔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얘들이 found니까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 A와 B에는 사람들이 등장하진 않아요. 앞에 문장에. 그치? 그래서 C에 나온 they는 사람들이 나온 거 뒤에 붙어야 되는데 맨 처음 문장 봤더니
많은 스포츠에서 사람들은 깨달았다. 뭐를? 어른 중심의 스포츠 환경에는 아이들이 적합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핍 데이는 바로 그거야. 그거를 알게 된 그 사람들은 found, 발견했다. 뭐를? The road to success for young children. 여기까지 주어져. 길이에요. 성공을 위한 길.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공의 길이 is unlikely. unlikely는 likely의 반대말이죠. 뭐뭐일 것 같은. 이 아니라 뭐뭐일 것 같지 않대. If they play on other fields. 만약 뭐 한다면 아이들이 성인용 경기장, 코트 또는 어리나, 다 경기장이에요. 에서 운동을 한다면 뭘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근데 그 장비는 어떤 장비? 너무나 크거나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빠르거나 아이들한테 다루기에 너무 크거나 무겁거나 빠른 걸 가지고 성인용 경기장에서 하면 뭐 할 것 같다?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대. 자, 그러면 C를 딱 보면서 A와 B에는 뭐가 나왔으니까? 아이들용을 위한 얘기들이 나왔으니 아, C는 적어도 맨 앞에 나와줘야 되는 이유가 확실해졌죠. 데이가 없기도 하고 여기서는 people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는 아이들에게 맞춘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이거는 그 전조 단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뭐 하는 동안? 경쟁하려고 애쓰는 동안에 뭐 하면서? 어디에? Adult Style Competition. 성인 스타일의 시합에서 경쟁하려고 하면서 너무 크고 무겁고 또는 빠른 그런 장비를 가지고 거기서 운동하면 아이들의 성공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중심 문장입니다. Common sense, 공통된 상식, 이게 상식이에요. Common sense, 일반적인 생각들이 has prevailed. prevail은 무슨 뜻이냐? 우세하다, 널리 퍼지다, 지배하다는 뜻이야. 그런 생각들이 우세해졌어. 그래서 다양한 스포츠들이 만들었습니다. 뭘 했어? 어댑테이션. 그럼 이게 핵심 소재네. 핵심 어휘네요. 어댑테이션이네. 적응, 조정이란 얘기지. 응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적응한 거지. 누굴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댑테이션 하기 시작했대. 그런 다음에 이제 A부터 나오면 되지. 예를 들면 그거의 예입니다. 어댑테이션의 예. 야구에는 티볼이라는 게 있고 아이들용 공이 있죠. 야구공, 정식 야구공 말고. 축구에는 플래그 풋볼이 있고 얘네들은 미니 사커, 풋살 이런 것들이 있고 애초에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순서는 CAB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30번대에서 너희들이 요 연습을 좀 해준다면 문장에 대명사 나오는 거 이런 거 찾는 거라든가 A, B, C를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이건 방향만 보는 거고 A 읽고 B 읽고 하면서 얘는 A하고의 연결관계만 보면 되는 거고 A, B를 읽으면서 적어도 누가 먼저 나와야 되나 이야기의 구성, 전개 방식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이 36번, 37번은 되게 쉬운 문항이에요. 근데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분명히 나는 이게 쉽고 누군 이게 어려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35번을 공통적으로 풀고 나면 자신이 쉬운 유형, 나는 빈칸 추론이 좀 난 것 같아. 추리하는 게 좋아. 아니야, 난 논리적으로 요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야, 난 문단 구조상에 이 36, 37을 잘하게 되면 38, 39에 문장 집어넣는 것도 방식이 패턴이 비슷해요. 이제 내일 할 것도. 그래서 요걸 골라주게 되면 우리가 1등급으로 가는 길이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다. 자, 같은 방식으로 37번도 같이 볼게요. 37번 질문 보겠습니다. 37번, 항상 첫 번째 문장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전개 방향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전개 방향, 소재 확인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보면 with no horses available 이렇게 나왔네요. 이건 뭐야? with 나오고 명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는 구문. 아까도 했지만 이게 웃긴 거죠. 원래 교과서에 니네 교과서들 이게 바뀐 교과서니까 그런데 이전 교과서 작년에는 이전 교과서 선배들 거잖아.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with 분사구문이 나와요. 너희들 분사구문은 완료 분사구문 선생님이랑 했던 것까지 그거까지가 포인트인데 여기에 지금 계속 with 분사구문을 넣고 있어. 그래서 with 명사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앞에 being이 생략된 거라서 우린 이것만 알면 됩니다. with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동시 상황이다. 그냥 뭐뭐 하면서 하면 돼요. 그럼 뭐냐? No horses가 available 하면서 available은 뭐야? 이용 가능한이지. 근데 no horses야. 어떠한 말도
not available. 이용 불가능하면서. 그럼 이것만 알면 돼요. 어떠한 말도 이용 불가능해. 잉카 제국은 excelled 했습니다. 잉카 제국은 뭐였냐? excel. excel이 뭐야? 이거. 이게 동사고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게 excellent야. 우리는 이건 되게 많이 아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훌륭한, 뛰어난. 그럼 이게 뭐야? 뛰어나다, 훌륭하다는 뜻이야. 뭔가를 뛰어넘다. 그럼 이게 뭐야? 잉카 제국. 우리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잉카 문명. 잉카 제국은 뛰어났다. 뭐 하는데 뛰어났어? delivering. 전달하는데. 뭐를?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뭐에 있어서? on foot. 걸어서. 발로.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이유가 뭐야? 말을 이용할 수가 없었으니까. 잉카 제국. 거기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산지에서 막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 덕분에 말을 못 쓰게 되니까 뭘 했다? 걸어서 메시지 전달하는 데 익숙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잉카 제국의 메시지 전달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이거를 전개 방식이에요. 근데 뭐야? 발로. 요거까지만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A를 보는 거예요. When a messenger near the next hut 했지. 메신저가 near가 동사로 쓰였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나 동사 외운 적 없는데 그렇게 포기하지 말란 말이야. near의 뜻을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까운, 가까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동사는 뭐겠느냐? 충분히 가까이 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메신저가 가까이 갔을 때 어디에? the next hut. 그럼 우리는 the next hut을 보는 순간 A가 바로 붙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the next hut. 다음 오두막집이야. 그럼 다음 오두막집 나오기 전에 방금 뭐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그 전 오두막집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A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온 보기인 1번은 탈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맨 처음에 나올 수는 없어요. A 앞에는 적어도 뭐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힌트를 또 하나 했네. 메신저가 다음 오두막에 간다고 했으니 이 앞에는 메신저가 오두막 가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요걸로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메신저가 다음 오두막에 다가갔을 때 그는 뭐 하기 시작했다? call out.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복했습니다. 메시지를 3 or 4 times. 3번 또는 4번을 반복해서 소리를 친 겁니다. 건우야! 학원 와라! 건우야! 학원 와라! 뭐 이런 메시지가 있다 치면 앞에 가서 한 겁니다. 그지? 누구에게? to the one. 전령에게. 앞에 나온 사람에게. 이게 one 나오면 사람이라고 했죠? 어떤 사람? who was running out to meet him. 달려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하려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는 사람에게. 그럼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앞을 더 봐야 되겠지만 나머지를. 다음 오두막에 다가갈 때 소리치면서 하는 거야. 야, 건우 보고 학원 오라고 해. 그럼 그쪽에서도 오고 있을 거 아니야. 건우 학원 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듣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잉카 제국은 마지막. 잉카 제국은 could relay messages. 릴레이, 중계하다, 연결하다는 얘기예요. 메시지를 이어갈 수 있었다. 1000마일을, 1000마일이래요. 1마일이 1.6km니까, 그지? 그러면 1610km 정도를 이어갈 수 있었대요. 사나흘 만에. Under good condition. 당연히 이건 뭐야? 제일 잘했을 때. 상황이 좋으면, 그러니까 만약 대기 중에 비가 안 오고 잡소리 없이 아주 맑은 날에, 이런 날에 있으면, 상황 좋으면 3, 4일 만에 1610km를 발로 전달할 수 있는 거지. 그 방식이 뭐냐? 요거 A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얘가 이쪽으로 가면 얘도 좀 나와. 근데 들었어. 전에 들었어. 들었어! 그럼 다시 이제 또 가겠지. 그럼 또 반애가 또 이렇게 오겠지. 요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이어서 했다는 얘기네요. 자, 근데 일단 A는 문장의 맨 앞에 나올 수는 없었어요. 그럼 이제 B를 보겠습니다. 메신저들이, 전령들이,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하는 사람들이 were stationed. 스테이션의 동사 뜻이 있습니다. 스테이션은 어디에 배치하다, 자리하다. 정거장 0만 있으면 안 돼요. locate의 뜻이 있어요. 어디에 자리 잡게 하다. 그럼 수동태니까 자리 잡게 되어졌다. 배치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배치하다는 뜻에 우리가 deploy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쓰는데 수능 바뀐 방식이 이거야. 이런 단어, 어려운 단어를 외워서 단어 모르면 아예 못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독해를 포기하니까 배치하다라는 deploy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써? were stationed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우리가 뭐해? 스테이션은 내가 아는 단어긴 한데 그럼 뭐해? 한번 해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아는데 무슨 뜻이 기억 안 나면 여기서 또 시간을 잡아먹겠죠. 지금 바뀐 수능이 바로 이겁니다. 시간 관리가 영어 시험 핵심인데 스테이션 아는 단어인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이거를 부추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스테이션드만 가지고 10초 지나가고 있잖아. 벌써 10초, 15초. 그러면 끝난 거야. 그건 이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우리가 공부하듯이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왔지만 녹색 단어, 품사 두 가지 있는 것들을 자꾸 익혀줘서 아 이게 이런 뜻도 있구나. 만약에 아까 근데 니얼드처럼 익숙한데 모르겠으면 그 알고 있는 뜻을 동사화 시키세요. 근데 넘어가면 스테이션 되었다. 정거장에 있었다.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어디에? 로얄 로드, 왕의 길에 배치되었습니다.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를? 잉카 왕의 명령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리포트들, 보고서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래요. 뭐로 오는 보고서냐면 그의 땅, 그는 왕이죠. 왕의 땅으로 오는 보고를. 자, 다시 말해서 왕의 길에, 잉카 도시 있으면 도시 길이 이렇게 큰 메인 도로가 있었을 거야. 그럼 이 길을 통해서 왕의 명령은 전달하고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called chaskies라고 돼 있어요. 그냥 뭐 이걸 읽으면 됩니다. 영어대로. chaskies라고 불리우는 그 분사 구문이에요. 그들은. 그럼 주어가 누구냐? 데이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메신저들의 이름이 데이구나. chaskies구나. 라는 겁니다. 그 메신저들은 살았어요. in groups. 무리지어 살았어요. 몇 명으로? 4명에서 6명의 집단으로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오두막집에서. 오두막집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오두막집이 나왔으니 그러면 우리는 이 오두막집들이 나와서 4명에서 6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산대요. 그리고 A에는 다음 오두막이 나왔으니 적어도 C는 A보다 앞에 나와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A보다 C가 뒤에 있는 몇 번도 지우면 됩니까? 이건 지금 2번도 지워지겠네요. 1번, 2번이 같이 지워지겠네요. C가 오두막이 먼저 나와야 다음 오두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두막 처음 나왔잖아. 그 오두막은 place 된 겁니다. 배치된. 아까 했던 스테이션과 똑같은 겁니다. From 1 to 2 miles. 1마일에서 2마일 간격으로 배치된 거죠. 떨어져 있죠. 길을 따라서.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1마일에서 2마일 간격이야. 그럼 1.6에서 3.2km. 여기에 또 오두막이 있어. 이 전령들이 또 이렇게 산 거죠. 근데 아까 보면 1610마일, 쉽게 말하면 1000마일까지 가려면 오두막이 몇 개가 필요한 겁니까? 999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최소한? 반이라고 해도 500개의 오두막이 있어야 되는 거야. 500개의 오두막 곱하기 여기서 4명만 산다고 쳐도 2000명 정도가 전령으로서만 사는 거네. 와, 계산하면. 야, 진짜 이게 효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참, 아무튼. 자, 아무튼.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요만큼이나 잉카 제국이 넓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 미련하다는 얘기보다는. 자, B가, 잠깐만, 이게 C가 아니라 B구나, B. 미안. B가 먼저 나왔다. 왜 여기 C라고 그랬어? 자, B가 요 얘기죠. 그럼 B가 A보다 먼저 나와야 되니까 A보다 B가 뒤에 있는 그 보기가 없어지는 거죠. 2번이 아니라 A보다 B가 뒤에 있는 4번이 없어지는 겁니다. 4번. 미안. 선생님 수정. A, B, C 할 때. 자, 지금 B를 했죠. 자, 그럼 C를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A보다 B가 먼저 나오지 않고 B는 A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B는 요 첫 이야기 다음에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근데 누구도 가능성이 있어요? C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C 시작을 볼게요. They were. 그들은. 자, 끝난 겁니다. They. 복수의 명사가 필요하죠. 첫 번째 문단을 봤더니 복수의 명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C는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1등급 받는 애들이 이걸 다 읽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B가 A보다 먼저 나올 거야. 근데 C가 맨 앞에 나올 수도 있잖아, 아직. 그런데 C를 봤더니 They잖아. They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야? 메신저들, 차스키스밖에 없죠. 그럼 답은 BCA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일종의 논리 게임이죠. 근데 힌트가 뭐냐면 대명사라는 얘기죠. 대명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명사를 잘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좀 더 볼게요. 이제 독해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차스키스라고 불리는 그 전령들은 모두 젊은 남자들이었고 특히 good runners, 달리기를 잘했대요. 뭐 하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냐면 길을 보는데 양방향으로 길을 보는데 양방향, both direction, 이쪽 전방과 후방 이런 식이 있겠지. 양방향으로 길을 보는 잘 달리는 선수들이었대. 만약 그들이 caught sight of, caught는 catch잖아.
catch sight of라는 얘기는 뭐냐? 시야를 붙잡다는 얘기니까 그냥 본다는 얘기야. 시야에 들어오다. 그들이 뭐를? 또 다른 전령이 오는 것을 발견하면 그들은 hurried out. 서둘러 나갔어요. 뭐 하려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C를 읽어보니까 갑자기 이제 아까 읽었던 A의 내용이 이해가 되죠? 지금 이런 과정입니다. 짝 오두막, 1번 오두막에서 얘가 막 뛰어간단 말이요. 그지? 그런데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가 막 뛰어오는 것 같아. 막 소리 지르면서. 야, 2번 집 소리 지른단 말이야. 뭐 부르나? 뭐 뛰어오는 것 같은데? 저기서. 야, 그럼 달려가는 거, 맞이하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간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맞이하러 갑니다. 잉카 사람들이 오두막을 높은 지대에 지었어요. 서로를 볼 수 있게. 높은 곳에다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쉽게 말하면 오두막은 여기 있고 길은 좀 낮게 있고 오두막은 높게 있고 낮게 있고 이런 식이죠. 되게 힘들겠는데? 근데 이 방법이 있는 거잖아. 결국은 낮은 지대로 얘는 뛰어가면서 부를 거고 얘가 보면서 얘도 낮은 지역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아무튼 힘들겠는데?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릴레이 갔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글은 사실 주제나 제목이나 뭐 이런 걸로 하기에는 되게 그냥 애매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그냥. 그래서 이거는 순서 문제로 낸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건 근데 학교에서 이 지문을 이제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 뭐예요? 요약 문제, 주제 문제 이런 걸로 바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 때문에 이 내용을 보긴 하는데 항상 생각해야 될 건 학교 시험에서 너희들이 틀린다고 해서 수능 모의고사를 못 본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수능 모의고사를 변형 문제를 냈는데 학교 시험에서 많이 틀렸다고 해서 너희들이 수능 영어를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수능 영어 지문들은 각각의 유형 번호별로 정해져 있잖아. 거기에 최적화된 지문을 내기 때문에 그것만 잡아내면 돼요. 아까도 봤잖아. C 해석할 필요 있었어? 없어요. 그러면 시간 줄여가면서 센스 있는 놈들은 이것도 1분 30초 안에 풀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내신 시험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어거지로 또 문제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독해를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능과는 좀 방향이 달라요. 너희들은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가면 되잖아. 나는 이거 내신형이 좀 익숙해 하면 내신을 먼저 해놓고 나는 내신에서 약간 좀 어려워. 그러면 내신이 안 될 것 같으면 모의고사를 경쟁해보세요. 그럼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면 그러면 수능을 좀 염두에 둬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 34번부터 37번까지 요 세 질문을 했고요.